50대 한인 남매의 대낮 총격 살해 사건의 동기는 자동차 강탈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의회 상원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를 상대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연소득 2억 2천만 원 미만 국민에 대한 면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50대 한인 남매의 대낮 총격 살해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동기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강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매는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50대 한인 남매 문정욱 씨와 신디 김 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30분쯤 세리토스 지역 돈 크나베 커뮤니티 리저널 공원 인근에서 쿠아우테 모크 가르시아를 총격 살해한 이유가 자동차를 강탈하려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66세 쿠아우테모 가르시아는 사건 당일 산책을 위해 돈 크나베 리저널 공원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공원 오른쪽 브라이어 우드 스트릿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가르시아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문 씨와 김 씨가 접근해 차량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열쇠를 주지 않고 버티자 문 씨가 그에게 총을 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누나인 김 씨는 동생의 총격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들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수사에 나섰고 익명의 제보자가 수배 전단의 용의자를 알아보고 신고하면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플러튼 지역 경찰이 용의자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였으며 결국 애너하임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은색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 안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주소지 등을 토대로 이들이 라팔마 지역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씨를 1급 살인 혐의로 김 씨를 2급 강도 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적용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 씨와 김 씨의 보석금으로 각각 3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방의회 상원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거스틴 클리블랜드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리블랜드 상원 의원은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공식 오찬에 참석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공화당 주도의 임시 예산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 표결에 대해 사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며 우리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트럼프가 미국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셧다운 상황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부 주요 부처 및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안겨주게 될 것이란 겁니다.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진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은 지난 11월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예산안에 따르면 군사지출 삭감과 동시에 트럼프에게 예산 지출에 대한 결정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랜드폴 상원 의원이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민주당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의회 예산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상원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비시민권자가 연방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비자 신청 시 지문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기록이 없는 경우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지문, 거주지 주소, 기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모든 비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합법적인 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등록 후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 현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도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받고 I-94를 받고 온 사람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번 규정은 3월 12일 발표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발표된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의 이민자가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으로 등록이 필요한 사람의 예상 수는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300만 명 중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분들, 14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가져오는 이득으로는 국토안전부의 이민법 시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신분 조회를 통해서 형사 기록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어 미국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9.11 이후 국가보안 출입국 등록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8만 3천 명이 등록했으며 그중 1만 3천 명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 출신 남성을 대상으로 해 인종차별과 시민권 침해 논란을 초래했고 결국 2011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등록 정책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대규모 추방 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측은 어제 저녁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학교 기숙사를 상대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영장을 제시한 뒤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국토안보부는 영장을 발부받아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를 급습했습니다. 이들은 2명의 학생을 상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기숙사의 진입, 소지품을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체포된 학생은 없으며 소지품 역시 압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과정에 학교 보안요원이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위기에 들어 이민 관련 정책이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지난해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마흐무드 칼리를 체포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컬럼비아 대학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4억 달러의 지원금을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발표 이후 카트리나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임시총장은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연방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추방으로 인해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는 어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로비를 점거해 칼릴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시위대 98명을 체포해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불법 침입, 공무집행 방해,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국민에 대한 면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계획으로 공무원 감축과 영주권을 매입하는 골드카드도 주요 수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보로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국민들의 세금을 면세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균형 예산이란 정부의 총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비중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연방 재정 적자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예산의 균형을 이룰 계획을 보유했다며 예산의 남용과 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수조 달러를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 공무원 감축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영주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도 주요 수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며 엄청난 이익 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세도 막대한 이익 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세금 사기를 제거할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우리는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균형 예산을 이룰 경우 특정 소득 구간 면세와는 별도로 팁 면세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팁과 추가 근무 수당 등의 세금을 매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균형 예산을 이루는 것이라며 더 빨리 균형 예산을 달성할수록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플로리다주 덴버 국제공항에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했고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저녁 6시경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 1006편 여객기로 확인됐으며 화재로 탈출한 승객들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당초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을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엔진 관련 이슈로 회항해 덴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객들은 슬라이드를 이용해 여객기에서 대피했습니다.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17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은 모두 터미널로 이동했으며 화재는 현장에서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에는 연방항공청 요원들이 투입됐으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12명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비상 착륙한 보잉 737-800 기종이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한쪽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와 워크 퍼밋, 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돼 한 해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에 국장 대리를 지냈고 초강경 이민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를 쓴 저자 중 한 명인 조셉 애들로 전 국장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이민 서비스 국장으로 지명돼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함께 국경 봉쇄, 엄격한 이민 수속 심사 강화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셉 애들로 새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미국 비자 가운데 패티션 청원이 필요한 취업 비자, 각종 워크 퍼밋 카드, 영주권까지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팍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가 한국, 일본, 독일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 일본 등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데다 미국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질지 모른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이어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가격은 전장에 비해 0.31% 오른 온수당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약 14%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의 한 노부부의 개인 비서가 2017년부터 7년 동안 거의 1,000만 달러를 빼돌려 사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은색 가디건과 1,50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를 들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석한 61세 카탈리나 코로나는 전신 사기, 은행 사기와 신원 도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코로나는 2017년 1월에 노 부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곧 현금으로 발행된 수표를 위조해 그들에게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노 부부 피해자에게서 체계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빼냈습니다. 코로나는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며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부부의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빼돌린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 항공료 등에 사용했고 카르티에, 구찌 등 명품에만 100만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이데이는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인 3.14 수학적 개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9년 3월 하원은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지정했습니다. 또 3월 14일은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국의 레스토랑과 사업체에서 피자 파이 등 기타 음식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피자 한 판을 3달러 14센트에 제공하며 홀푸드에서는 프라임 멤버에 한해 체리파이와 애플파이를 3달러 14센트에 할인했습니다. 그 외에 캘리포니아 피자, 블레이즈 피자, 버거킹, 타코벨 등 많은 업체가 할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